석을 조용히 맴돌며 차가운 헛간에서 낡은 빗자루를 부둥켜 안고 얼어붙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갔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서예가가 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혹여나 불쌍한 아이가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몰래 담 너머로 따뜻한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어머니의 섯을 펄언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소년의 작은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기와집 안채에서는 새어머니가 마을의 유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임을 과시하려는 듯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향기로운 술 냄새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지만 정작 헛간에 웅크린 소년에게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조차 주어지지 않아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호탕하게 웃어대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서러움에 사무쳐 조용히 흐느꼈고 아궁이에 꺼져가는 잿더미 위에 몽당붓으로 슬플 애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취기가 오른 새어머니는 문득 창고 쪽에 처박혀 있을 소년이 떠올라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저 불길하고 재수없는 아이를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전처의 자식이 밤마다 귀신을 부르는 해괴한 글씨를 쓰며 집안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내어 소년을 몰아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교활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마을 유지들은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가 베푸는 술과 고기에 취해 감히 쓴소리를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소년을 향한 억울한 오해는 마치 진실인 양 굳어져만 갔습니다. 소년은 잔치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붓을 쥐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마음을 다스리는 글귀를 적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끔찍한 모함에 그만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서예가 집안을 망치는 저주로 둔갑하는 것을 들은 소년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크나큰 고통을 느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어리고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고 차가운 달빛만이 헛간에 뚫린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와 아이의 눈물 젖은 뺨을 하얗게 비추며 슬픈 운명을 예감하는 듯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새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헛간 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와 밤새 추위에 떨며 잠든 소년의 멱살을 쥐고 거칠게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는 도끼 품은 눈으로 소년을 노려보며 내 이놈 감히 내 집에서 흉측한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빙판 위에 쓰러진 소년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글씨를 썼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하인들과 담장 너머로 구경을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아이를 손가락질하며 이 아이가 쓴 불길한 부적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새어머니의 섯을 펄언 기세에 눌려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섣불리 나서서 소년을 옹호해 주지 못했고 그저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 이 소중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분만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소년의 아버지를 모셨던 나이, 지긋하고 충직한 늙은 하인이 군중을 해치고 나와 덜덜 떨고 있는 소년의 앞을 막아서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새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마님이 아이는 평소 벌레 하나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순하고 여린 심성을 가졌사온데 어찌 집안에 저주를 내린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새어머니는 늙은 하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내 놈도 저 불길한 아이와 한통속이 되어 나를 속이려 드느냐며 지팡이를 휘둘러 노인을 매몰차게 내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늙은 하인을 보며 소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제발 할아버지에게는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으니 부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의 슬프고도 결연한 눈빛을 본 새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당장 저 아이를 눈밭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고 하인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소녀는 품속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몽당붓 하나만을 소중히 품은 채 얇고 해진 적삼 차림으로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갑고 혹독한 바깥 세상으로 무일푼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소년의 등 뒤로 새어머니의 승리에 찬 비웃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았지만 소년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이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소년은 언젠가 반드시 훌륭한 서예가가 되어 돌아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는 굳은 맹세를 눈 쌓인 산길을 걸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소년의 작은 발자국은 이내 하얀 눈에 덮여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는 아이의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 채 각자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은 이제 완전히 새어머니의 차가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소년이 사라진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만이 홀로 남아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며 주인의 빈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소년 앞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길고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매서운 겨울바람은 아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앞으로 닥쳐올 가혹한 시련을 묵묵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소녀는 살을 이는 듯한 맹렬한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얼어붙은 눈물을 소매로 닦아냈지만 가슴속에 맺힌 깊은 슬픔은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서는 소년이 눈밭으로 쫓겨난 직후부터 새어머니가 교활하고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동네 사람들을 우물가에 모아놓고 흉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여 평화롭던 마을의 민심을 아주 흉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밤마다 헛간에서 짐승의 피로 끔찍한 부적을 그리고 집안의 귀한 재물들을 몰래 훔쳐다 산속 깊은 땅에 묻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불길한 짓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토록 순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며 새어머니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미리 돈으로 매수한 못된 하인들을 시켜 마당 구석에서 파낸 정체불명의 뼈 조각과 찢어진 부적들을 증거랍시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들이밀며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며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물건들을 본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헛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년을 희대의 악동이자 마을에 저주를 내린 불길한 존재로 완전히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마을 골목길에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쫓겨난 아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고 누구도 감히 소년을 동정하거나 새어머니의 악행을 비판하는 바른 말을 꺼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그 불길한 아이의 저주가 자신들의 집안까지 덮치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공포심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평화롭고 정이 넘치던 옛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마을 전체가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즐기며 이제야 이 거대한 기와집이 온전히 내 차지가 되었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이 새어머니의 탐욕과 거짓된 소문으로 멍들어가는 동안 매서운 추위 속으로 내몰린 어린 소녀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낯선 산길을 홀로 외롭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을 시는 집시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어 다 해진 지 오래였고 하얀 눈밭 위로는 소년의 작은 발에서 흐른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히며 처절하고도 가엾은 흔적을 남기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행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몽당붓이 상할까봐 꽁꽁 언 두 손으로 가슴팍을 꽉 끌어안은 채 자신의 목숨보다 붓을 더 아끼고 지키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고 밤에는 바위 밑이나 버려진 동굴을 찾아 온몸을 웅크린 채 칼바람을 피했지만 어린아이의 가녀린 몸으로 이 가혹한 겨울 산을 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는 어느새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변해버렸고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아득한 현기증 속에서 소녀는 그저 눈밭에 쓰러져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싶은 무서운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이 언젠가 훌륭한 서예가가 되어 당당히 옛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그 강렬하고도 간절한 열망 하나만이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린 채 험한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은 끝에 소녀는 마침내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낯선 고을의 변두리에 초라한 행색으로 힘겹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기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잿물이 졸졸 흘러내려 까맣게 그을린 데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완벽한 거지의 꼴이었기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리며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소년을 멀리 피하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어느 부잣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제발 남은 찬밥이라도 한술 적선해달라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애원해 보았지만 험상무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 당장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것이라며 사납게 쫓아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구걸을 시도했지만 낯선 마을의 인심은 한겨울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고 매정했으며 누구 하나 다 죽어가는 어린 거지 아이에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 기꺼이 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처절한 거절과 매몰찬 욕설에 상처받은 소녀는 결국 마을 어귀에 있는 낡고 허름한 선앙당 앞 커다란 돌무더기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잃은 채 하염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온몸에 덕지덕지 기운 누더기를 걸친 나이 지긋한 떠돌이 노인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소년의 곁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른 기침을 콜록콜록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덜덜 떨고 있는 소년의 처참한 몰골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헝겊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그 안에는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주먹밥 반덩이가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주먹밥을 조금 떼어내어 소년의 입가에 내밀며 얘야, 지금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너무도 매섭고
차가우니 그저 몸을 한껏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조심하거라 하고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짧지만 깊은 충고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주름진 손에 들린 그 작은 밥알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게 느껴져 허겁지겁 입에 넣고 삼키면서도 노인이 남긴 그 한마디 말씀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 넣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이 밥을 삼키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자 굽은 등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섣불리 일어서려 하면 모진 바람에 꺾이고 마는 법인이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참아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으며 비록 지금은 비루한 거지 신세지만 마음속에 품은 붓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그맣고 결연한 목소리로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껄껄 웃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친 길을 향해 미련 없이 돌아섰고 이내 하얀 눈구름 속으로 후련히 그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노인이 남기고 간 따뜻한 위로와 굳은 조언은 굶주림과 추위로 꺼져가던 소년의 생명력에 다시금 작지만 강렬한 불꽃을 지펴주었고 소년은 부르튼 입술을 꽉 깨물며 어떻게든 이 지독한 겨울을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낯선 마을에서의 거지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혹했으며 쓰레기 더미를 뒤져 상한 음식 찌꺼기로 간신히 배를 채우거나 얼어붙은 시냇물을 깨고 차가운 물을 들이켜며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야 하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며 쫓아올 때면 상처투성이 다리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에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체온 하나에 의지한 채 끝없이 길고 고통스러운 새벽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단 하루도 글씨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낡은 붓이 닳아 없어질까봐 평소에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워다 얼어붙은 흙 위에 자신이 기억하는 수많은 명문장들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며 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국어를 하러 읍내 장터에 나갔을 때도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버려진 종이 쪼가리나 숫덩이를 줍는 일에 더 열중하였고 사람들은 저 어린 거지가 미쳐서 바닥에 낙서나 하고 다닌다며 피우 혀를 차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거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려낸 글씨들은 비록 먹과 종이가 없을지라도 그 기운이 마치 살아 숨쉬는 용처럼 꿈틀거렸고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몇몇 식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예사롭지 않은 필체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눈이 제법 많이 내린 이른 아침 소년이 어느 부잣집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처마 밑에 쌓인 하얀 눈 위에 손가락으로 글귀를 적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수려한지 눈밭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선지로 변한 듯했습니다. 마침 아침 산책을 나온 그 집의 젊은 선비가 담벼락 아래에 적힌 글씨를 보고 감탄하며 도대체 어떤 훌륭한 학자가 이토록 깊은 뜻을 품은 명필을 남기고 갔는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글씨의 주인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에 띈 것은 오직 구석에서 덜덜 떨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어린 거지 아이뿐이었기에 그는 설마 저 더러운 꼬마가 이런 훌륭한 글씨를 썼을 리 만무하다고 속단하고는 아쉬운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훌쩍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다가올 때를 조용히 기다리라는 떠돌이 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묵묵히 손가락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다시 구걸에 나섰습니다. 마을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적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점과 선의 조화를 이루어 더 완벽한 글씨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예를 향한 끝없는 열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나는 거지라고 발로 차고 침을 뱉기도 했지만 소년의 마음속은 이미 세상의 온갖 풍파를 초월한 고요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굳세어져 어떤 모욕이나 핍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공을 서서히 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 마을에서는 소년에 대한 헛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굳건히 자리 잡았고 새어머니는 쫓아낸 아이가 밖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에 재물을 마음껏 탕진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상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값비싼 옷감을 사들이고 매일 밤 기생과 악공들을 불러 요란한 잔치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집안의 곡식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귀한 서책들은 마구잡이로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충직했던 하인들은 새어머니의 악랄한 횡포와 끝없는 탐욕에 질려 하나둘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고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학문의 상징이었던 기품 넘치던 기와집은 이제 천박한 웃음소리와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찬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처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의 끝없는 사치 때문에 집안 살림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집안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뒤늦은 의구심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옛날 그 착하고 예의 바르던 도련님이 쫓겨날 때 무언가 크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이제 와서 소년을 동정하는 목소리를 몰래 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기와집 대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광기 어린 악기 소리는 무너져가는 집안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을 어지럽게 수놓았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징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낯선 마을에서 거지 생활을 이어가던 소녀는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눈보라가 쉬지 않고 몰아치는 바람에 장터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 단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으로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소녀는 낡은 창고 구석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흐릿해지는 눈을 간신히 치켜떴습니다. 그때 소년의 품속에서 차갑게 얼어있던 아버지의 몽당붓이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묘한 감각이 느껴졌고 소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붓을 움켜쥐고는 결코 여기서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강한 생존의 의지를 다시 불태웠습니다. 눈 덮인 창고 밖으로 간신히 몸을 이끌고 나온 소년은 살을 내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마음씨가 따뜻하기로 소문난 서당 훈장님의 집을 향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아주 위태롭게 내디뎠습니다. 훈장님은 평소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곡식을 나누어주며 그를 모르는 천민들에게도 틈틈이 천자문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을 장터 바닥에서 구걸하는 동안 어깨너머로 수없이 전해 들었기에 소녀는 그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던 것입니다. 얼어붙은 길바닥에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붉은 피가 흘러나와도 소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빨을 꽉 깨물고 기어코 서당을 향한 길고도 험난한 고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뒷모습은 너무도 처절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차가운 눈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진 바람은 소년의 얇은 누더기를 사정없이 파고들며 마치 살아 숨쉬는 악귀처럼 아이의 가녀린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듯 맹렬하고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소녀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눈앞이 핑핑 돌고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만 속으로 노인이 해주었던 조언을 끊임없이 되뇌며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조차 꿀꺽 삼키며
묵묵히 폭설 속을 헤쳐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아스라하게 서당의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얼어붙은 뺨 위로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서당 대문 앞에 도착한 소녀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어 꽁꽁 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얼어붙은 두 손을 모아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훈장님 안에 계신다면 제발 이 가여운 거지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을 굶주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우니 부디 따뜻한 떡국 한 그릇만 적선해 주신다면 은혜는 결단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고 피 끓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매서운 눈보라에 묻혀 가치프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생의 의지와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차가운 바람조차 잠시 숨을 죽이는 듯 처절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소년의 몸 위로는 차가운 눈송이가 무심하게 쌓여만 가면서 아이는 서서히 하얀 눈사람처럼 변해가며 옅은 의식의 끝마저 놓아버리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소녀는 이 차가운 서당 문턱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옛집과 서예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참담한 현실에 조용히 눈을 감으며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삐걱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두꺼운 나무 대문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틈새로 따뜻한 불빛 한 줄기가 새어 나와 눈보라 속에 쓰러진 소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얼굴을 한 훈장님이 등불을 들고 직접 밖으로 나와 눈 더미 속에 파묻혀다 죽어가는 처참한 꼴의 소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이 추운 겨울밤에 어찌 어린아이가 이리 쓰러져 있단 말이냐며 소리쳤습니다. 훈장님은 곁에 있던 늙은 하인에게 당장 아이를 안 채 따뜻한 방으로 모시라고 다급하게 지시했고 놀란 하인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지 아이를 선뜻 만지기 꺼려하며 머뭇거렸지만 훈장의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소년을 번쩍 안아들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몽롱하고도 기적 같은 평온함 속에서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의식을 잃고 깊고 깊은 잠 속으로 평화롭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지자마자 훈장님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며느리에게 가장 귀한 쌀과 고기를 듬뿍 넣어 아주 진하고 따뜻한 떡국을 한 그릇 정성껏 끓여오라고 분부하며 쓰러진 아이의 얼어붙은 손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늙은 하인은 문 밖에서 쉬쉬 혀를 차며 훈장님 어차피 내일이면 또 국어를 나갈 더러운 떠돌이 거지일 뿐인데 어찌 그리 귀한 음식을 내어주시며 정성을 쏟으십니까? 하고 투덜거렸지만 훈장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신분의 귀천이 있겠느냐며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방 안 가득 피어오르는 군불의 따뜻한 기운은 소년의 얼어붙은 핏줄을 서서히 녹여주었고 굳게 감겨있던 소년의 창백한 두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며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윽고 소년은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하고 진한 떡국의 냄새에 이끌려 아주 천천히 눈을 떴고 자신의 눈앞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사발을 들고 앉아있는 훈장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정녕 현실인지 아니면 천국에 온 것인지 헷갈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장님은 숟가락으로 고기와 떡을 가득 떠서 소년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며 얘야 몹시 굶주렸을 터이니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넘기거라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소년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떡국을 눈물과 함께 훌쩍거리며 삼켰습니다.
이 떡국 한 그릇은 소년에게 있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적 같은 생명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반전과 진실을 밝힐 위대한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줄 아주 귀하고 성스러운 첫 끼니였습니다. 소년이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 떡국을 남김없이 비워내자 훈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빈 그릇을 받아들며 이제 몸이 좀 녹았느냐며 다정히 물었고 소년은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훈장님의 이 크나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뱃속을 든든하게 채운 음식 덕분에 소년의 창백했던 뺨에는 마침내 발그스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아이의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의 빛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무섭게 휘몰아치며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지만 서당 안채의 작고 따뜻한 방 안에서는 훗날 조선 제1의 명필로 거듭나게 될 천재 소년의 위대한 부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년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지만 품속에는 여전히 낡은 몽당붓을 소중히 쥐고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날이 밝으면 자신을 거두어준 훈장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의 기와집에서는 새어머니의 탐욕으로 인해 밤새도록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불길하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불안에 떨며 쫓겨난 소년과 집안의 운명에 대해 수군거리며 숨죽인 채 다가올 파국을 두려움 속에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마을에서 일어나는 전혀 다른 운명의 흐름은 마침내 서서히 하나의 커다란 소용돌이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거짓된 권력이 무너지고 진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길고도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을 훤히 비추자 소년은 길고 깊었던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훈장님이 내어주신 떡국 한 그릇의 온기가 여전히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기에 소년의 몸은 한결 가벼워졌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오랜만에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신 훈장님의 크나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에 내린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서해를 향한 열정과 감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빗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눈 쌓인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붓과 먹이 없었기에 소년은 이 빗자루를 붙삼고 하얗게 쌓인 눈밭을 화선지 삼아 훈장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구를 정성껏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빗자루를 휘두를 때마다 하얀 눈보라가 일며 마당에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웅장하고 기품 있는 거대한 글씨들이 깊게 새겨졌고 필체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추위도 잊은 채 춤을 추듯 마당을 누비며 빗자루 끝에서 피어나는 경이로운 예술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침 아침 일찍 일어나 서당 마루로 나오시던 훈장님은 마당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관을 보고 그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는 천지의 이치를 담은 듯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냄새나던 거지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신들린 듯 글씨를 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훈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시여 정녕 저 어린아이가 이토록 위대한 명필을 써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앞에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당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뛰어나왔다가 마당을 가득 채운 글씨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글씨 쓰기를 마친 소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숨을 몰아쉬자 훈장님은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소년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내가 정녕 이 엄청난 글씨들을 모두 썼단 말이냐. 도대체 넌 네 집 자식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필력을 숨기고 있었더냐 하고 훈장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훈장님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훈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국 한 그릇 덕분에 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사옵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예의 바른 태도를 본 훈장님은 아이가 결코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사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훈장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방으로 돌아온 소년은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프고 억울한 사연을 눈물과 함께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새어머니에게 쫓겨난 이야기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와집을 지키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추운 겨울 산을 헤매며 떡국 한 그릇을 구걸하기까지의 고단했던 여정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소년의 슬픈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훈장님은 분노와 안타까움에 긴 수염을 부르르 떨며 어찌 이토록 어린아이에게 그런 가혹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며 새어머니의 악독함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늙은 하인 역시 문 밖에서 소년의 기구한 사연을 엿듣고는 굵은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도련님을 몰라뵙고 함부로 대했다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훈장님은 소년의 야윈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이제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되니 이곳 서당에 머물며 마음껏 글 공부를 하거라 하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누더기를 벗고 서당에서 내어준 깨끗하고 따뜻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본격적으로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에 정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훈장님은 소년에게 서당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화선지와 질 좋은 먹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소년은 물 만난 고기처럼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속도로 서예의 깊은 경지를 깨우쳐가며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서당에 머무는 어린 천재 서예가의 소문을 듣고는 훌륭한 솜씨를 구경하기 위해 매일같이 몰려들며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서 소년이 쓰는 글씨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녔기에 이웃 마을에까지 명성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새 떡국 한 그릇을 구걸하던 거지 아이는 사라지고 기품 있는 자태로 붓을 쥐고 천하의 명문장을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꼬마 명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소년을 곁에서 지켜보며 언젠가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빼앗긴 기와집의 주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치밀한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역시 훈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만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촛불을 밝히며 필력을 가다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년이 떠난 고향, 마을의 기와집은 끝 모를 탐욕과 저주받은 기운에 휩싸여 하루가 다르게 처참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집안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어머니는 헛소문으로 소년을 내쫓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와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에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곡식 창고는 쥐들이 들끓는 빈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안채에서는 새어머니가 술에 취해 악을 쓰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마저 생기를 잃고 가지가 꺾여나가며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기와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년을 내쫓은 천벌을 받는 것이라며 혀를 찾고 새어머니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소년을 불길하다고 욕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착하고 예의 바르던 도련님이 쫓겨날 때 흘리던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아이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새어머니가 주장했던 짐승뼈와 부적들이 사실은 그녀가 돈을 주고 무당에게서 사온 가짜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들이 진실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어머니의 권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사람들은 억울한 사연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은 소년의 편을 들다 쫓겨났던 늙은 하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도련님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이웃 마을 서당에 기가 막힌 꼬마 명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필시 그 아이가 도련님일 것이라 직감하여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서당 마당에서 먹을 갈고 있는 소년의 늠름한 모습을 발견한 늙은 하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도련님 정녕 살아계셨사옵니까? 하며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하인을 알아보고는 붓을 내려놓고 뛰어나가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며 두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인은 소년과 훈장님 앞에 앉아 그동안 고향 마을에서 벌어진 새어머니의 끔찍한 악행과 기와집이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을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가짜 부적을 묻어 도련님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이미 들통났으며 사람들은 모두 도련님이 하루빨리 돌아와 엉망이 된 집안을 바로잡아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년의 눈빛은 굳건해졌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터전이 악독한 탐욕으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훈장님 역시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제야말로 갈고 닦은 붓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베어낼 때가 이르렀다며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채비를 마친 소녀는 아끼는 붓과 질 좋은 먹, 그리고 귀한 화선지를 보찜 속에 소중하게 챙겨 넣으며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배고파서 벌벌 떨던 거지 아이가 아니었으며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붓의 이치를 깨달아 당당한 소년 서예가로 새롭게 태어나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성장한 도련님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고 우리가 돌아가면 새어머니의 기세도 꺾일 것이라며 두 주먹을 쥐고 다가올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훈장님은 떠나는 소년의 등을 두드려주며 얘야 글씨에는 쓰는 이의 맑은 영혼이 깃드는 법이니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너의 진실만을 붓끝에 담아내거라 하고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이었지만 이제 억울함을 풀고 집을 되찾기 위해 돌아가는 길목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산기댐에 피어난 노란 산수유 꽃들이 소년의 굳건한 발걸음을 응원하듯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시냇물의 맑은 얼음도 녹아내리며 경쾌한 소리를 내어 소년의 마음속에 깃든 한 줄기 희망을 경쾌하게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짐을 대신 지겠다고 나섰지만 소년은 웃으며 거절하고는 자신의 붓과 먹이 담긴 보찜은 스스로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늠름하게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하고도 강인한 기운은 훗날 이 소년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짐작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눈부시고 당당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년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자 서당 훈장님은 드디어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훈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얘야, 이제 내 필력이 하늘에 닿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바로 세울 때가 온 것 같구나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은 훈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먹을 갈게 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오며 반드시 당당한 서예가로서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늙은 하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도련님, 제가 앞장서서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겠사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늙은 하인이 먼저 고향으로 출발하여 비밀리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는 동안 소년은 서당에 남아 마지막 필력을 다듬었습니다. 한편 소년이 없는 고향의 기와집은 새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방탕한 생활 탓에 하루가 다르게 흉물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지붕은 비가 새어 잡초가 무성해졌고 곳곳에 담장이 금이 가며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조차 흉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덜덜 떨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인들에게 매질을 가하며 억지로 위세를 부리려 했지만 이미 모두의 마음은 그녀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어두운 밤을 틈타 우물가와 선앙당을 돌아다니며 옛 지인들에게 도련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린 훌륭한 명필이 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은밀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하인이 보여준 소년의 작은 글씨 조각을 보자마자 단숨에 감탄하며 예전의 오해를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우리가 어리석어 그 착한 도련님을 의심했으니 이제라도 힘을 합쳐 도련님이 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굳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의 징조들이 서서히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거짓된 권력으로 성을 쌓은 새어머니의 발밑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도 늙은 하인에게 진실을 전해 듣고는 새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거짓 부적을 묻었던 그날의 수상한 행적들을 하나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이고 불쌍한 아이를 내쫓았으니 이 마을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뒤 열릴 마을의 큰 서예 대회에 새어머니가 허세를 부리려 참석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바로 그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훌륭한 서예가로 돌아올 소년을 간절히 기다리며 반격의 날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서당의 소년도 정성스럽게 보찜을 꾸리며 결전의 날을 향한 길고도 벅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찜 속에는 훈장님이 물려주신 질 좋은 먹과 귀한 화선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몽당붓이 소중하게 담겨 소년의 심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서당마당 한가운데 서서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 쓰러져 떡국 한 그릇을 적선받았던 끔찍하고도 고마웠던 그날 밤의 기억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거지의 누더기를 벗고 이제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도포를 차려입은 소년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소년의 든든한 등 뒤에 서서 따뜻한 손을 얹어주시며 얘야 분노로 글씨를 쓰면 먹물이 탁해지니 오직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가문을 사랑하는 맑은 마음만을 붓끝에 담아내거라 하고 귀한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장님의 크나큰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반드시 저의 진실과 억울함을 붓으로 증명하여 훌륭한 서예가로서 훈장님의 자랑이 되겠사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당의 어린 학동들도 문 앞에 모여서서 떠나는 소년의 앞길을 축복하며 우리 도련님 꼭 이기고 돌아오시라며 맑은 목소리로 응원의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년은 모두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마침내 고향을 향한 결연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지난 겨울에 매섭던 바람 대신 어느새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산기터에는 노란 산수유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소년이 맞이할 새로운 희망과 기적을 미리 축하하듯
밝고 화사한 빛깔로 춤을 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시냇물도 경쾌하게 녹아내리며 돌돌돌 맑은 소리를 내었고 소녀는 보찜을 맨 채 그 맑은 물에 세수를 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각오와 결의는 태산보다도 무겁고 웅장하여 천하의 그 누구도 쉽게 막아설 수 없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의 기와집 안채에서는 새어머니가 곧 열릴 잔치 겸 서예 대회를 위해 비단옷을 짓고 가락지를 끼며 한껏 사치를 부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억울하게 내쫓긴 소년이 나타나 무서운 눈빛으로 글씨를 쓰며 자신을 옥죄어오는 악몽에 시달렸기에 그녀의 눈밑은 검고 죄악에 변해 있었습니다. 쥐들이 들끓고 썩어가는 집안 꼴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탐욕의 결과가 언젠가 스스로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기척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허영심을 채울 서예 대회에 화려한 무대만을 기다리며 파멸의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진실의 징조가 짙게 드리워진 고향 마을과 복수를 넘어 가문을 바로 세우려는 소년의 발걸음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운명처럼 맞닿을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조선 제1의 서예가로 거듭나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의 여정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폭풍전야처럼 숨죽인 채 고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끼를 품은 새어머니의 악랄한 최후와 소년의 붓끝에서 터져나올 빛나는 진실의 외침은 과연 마을의 잔칫날 어떤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킬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아스라한 새벽처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다가올 통쾌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녀는 마음속 깊이 품은 낡은 몽당붓을 꽉 쥐고 자신을 비웃던 세상과 억울한 오해를 향해 거침없는 반격의 선을 힘차게 그어내릴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화려한 잔칫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새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고 소년이 당당히 제자리를 되찾는 통쾌한 순간이 펼쳐질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차디찬 눈밭을 이겨내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소년의 굳은 의지를 떠올리며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게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덮이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믿음과 함께 따스한 이불 속에서 스르르 평온한 꿈나라로 빠져드시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깊어가는 밤 고요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소년이 묵묵히 갈아내던 검고 진한 먹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들도 모두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물러나고 참된 진실의 빛이 산골 마을을 가득 채울 찬란한 내일의 이야기를 굳게 기약하며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하게 내리고 아주 깊고 달콤한 휴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예고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이 평화로운 밤, 소년의 올곧은 마음결이 닿은 듯 따뜻한 온기 속에서 모두 평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마침내 고향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잔치, 겸서의 대회가 열리는 운명의 날이 밝아왔고 기와집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이 웅장한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임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 온갖 진귀한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금비녀를 꽂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높이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저마다 솜씨를 뽐내기 위해 붓과 벼루를 펼쳐놓고 글씨를 쓸 준비를 마쳤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잔치상의 화려함과 새어머니의 사치스러운 모습에만 쏠려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하인들에게 쉴 새 없이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을 내오라고 호통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잔치 음식을 받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혐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와집이 무너져 내리는 불길한 징조조차 애써 모른 척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단단히 굳히고 과거의 그 불길했던 아이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교활한 흑심을 품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렸고, 그곳에는 몰라보게 의젓해진 한 소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소년은 예전에 그 헐벗고 굶주렸던 가엾은 거지 아이가 아니라 기품 있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손에 낡은 몽당붓을 꽉 쥔 채 아주 당당하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곧장 상석에 앉은 새어머니를 향해 번뜩였고, 그 강렬한 기운에 짓눌린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입을 다물며 마당에는 일순간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 사이를 갈라치며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는 소년의 등 뒤로는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마치 진짜 주인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석에 앉아 거만을 떨던 새어머니는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마치 한낮에 무서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다시 이 집 문턱을 넘는단 말이냐. 당장 저 불길하고 몹쓸 놈을 끌어내어 메타작을 치고 쫓아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며 주변의 하인들을 향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으며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마님 이 자리는 서예의 덕을 겨루는 신성한 대회의 장이니 누구든 붓을 들 자격이 있소이다 하며 새어머니의 호통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소녀는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침착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마련된 가장 큰 화선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아 보찜에서 자신이 아끼는 벼루와 먹을 꺼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소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고, 소년이 낡은 몽당붓에 검고 진한 먹물을 듬뿍 머금게 한 뒤 허공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는 순간 마당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고요하게 맴돌았습니다. 이윽고 소년의 붓끝이 하얀 종이 위에 닿자마자 마치 억눌렸던 커다란 용이 승천하며 포효하듯 거침없고 웅장한 선들이 종이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 압도적인 필력에 주변의 선비들마저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소년이 붓을 휘두를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억울하게 내쫓겼던 날의 차가운 눈물, 그리고 집안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검은 먹물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거대한 글씨로 피어났습니다. 글씨가 완성되어 갈수록 종이 위에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맑고 굳은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한 경이로운 예술이 펼쳐졌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운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획을 힘차게 그어내리고 소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용히 붓을 내려놓자 마당에 모인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과연 하늘이 내린 천재, 명필이라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사람들이 소년의 솜씨에 열광하며 칭송하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공포에 휩싸여 저 따위 요망한 글씨에 속지 마시오. 저 아이는 예전처럼 또 우리 집안의 끔찍한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의 화선지를 찢어버리려 달려들었지만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서당의 훈장님과 늙은 하인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그 추악한 손을 당장 거두지
못할까 하고 천둥같이 쩌렁쩌렁한 호통을 쳤습니다. 훈장님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새어머니를 노려보았고 늙은 하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에 집어 던지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참혹하고도 어두웠던 진실의 껍질을 마침내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바로 새어머니가 과거 소년을 모함하기 위해 무당에게서 몰래 사왔던 가짜 부적의 나머지 조각들과 마당에 묻으려다 실패하여 숨겨두었던 짐승의 썩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인은 피를 토하는 듯한 억울한 목소리로 여러분 저 악독한 마님이 이 흉측한 물건들로 순진한 도련님을 모함하여 쫓아내고 남편이 남긴 가산을 모조리 독차지하려 한 끔찍한 진실을 보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군중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진실에 경악하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소년을 향해 불길하다며 돌을 던졌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새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일제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노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하늘의 이치를 담아내는 맑고 순수한 붓을 쥐는 아이가 어찌 저런 천박한 저주를 내린단 말이냐. 진정한 저주는 바로 내년의 끝없는 탐욕과 거짓된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도 일제히 지팡이를 치며 맞소 저 요망하고 악독한 여인이 멀쩡한 집안을 망치고 우리 마을의 선량한 인심마저 흉흉하게 병들게 하였으니 당장 이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야 마땅하오 하며 한 목소리로 동조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새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이것은 모두 저 늙은 것들이 작당하여 나를 음해하려는 간악한 수작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 넓은 마당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새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닫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해치고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비참한 몰골에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동안 그녀에게 핍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하인들이 앞장서서 당장 이 신성한 집에서 그 더러운 발을 치우라며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날 때에 소년이 겪었던 가혹한 수모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새어머니는 화려한 비단옷이 흙먼지로 더럽혀지는 것도 모른 채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듯 기와집에 커다란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어머니가 멀리 쫓겨나 산길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출 때까지 뒤통수에 대고 흙과 돌을 던지며 다시는 이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에 그 더러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했던 불청객이 마침내 집 밖으로 영원히 사라지자 그토록 오랫동안 기와집을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이 봄바람에 씻겨 내려가듯 일순간에 맑아지며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안식이 부드럽게 찾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소년을 향해 따뜻하고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도련님의 깊은 뜻을 몰라 뵙고 큰 상처를 드렸으니 부디 이 늙은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년은 다정하게 웃으며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일으켜 세우며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니 저는 결코 마을 어르신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아버님의 집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넓고 자애로운 마음씨에 감복한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고 훈장님은 소년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리며 과연 그 모진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을 붓 하나로 이겨낸 대장부다운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이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쫓겨나고 엉망이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한
통쾌함과 후련함이 가득 차올랐고 잔치상에 남아있던 음식들은 이제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축하하는 아주 기쁘고 성대한 잔치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흩어졌던 다른 하인들을 불러 모아 어질러진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닦게 하였으며 오랫동안 잠겨있던 아버님의 서재문을 활짝 열어 집안에 서책의 맑은 향기가 다시 맴돌도록 하였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고깃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내며 그동안 굶주리고 고생했을 어린 주인을 위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손길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와집 곳곳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굳게 닫혀있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며 따사로운 봄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찬란하고 다사롭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넓고 깨끗한 사랑방에 단정하게 앉아 열린 방문 너머로 마당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게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을 맨발로 헤매며 얼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겨울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은 훌륭한 서예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운명적인 담금질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품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낡은 몽당붓을 꺼내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이 소중한 집을 지켜내고 가문의 명예를 다시 드높이 세워싸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덕담을 한마디씩 남기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각자의 집을 향해 돌아갔고 넓은 기와집에는 마침내 평온하고 고요한 저녁의 고즈넉한 공기가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마당 한가운데 듬직하게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그동안 나를 대신해 이 험한 집을 지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르륵 소리를 내며 마치 소년의 위로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흔들렸고 마당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은 소년의 발끝에 포근하게 머물며 지난날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훈장님과 늙은 하인을 안채 가장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화로에 장작을 지펴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쬐며 셋이서 오순도순 모여 앉아 지나온 험난했던 여정에 대해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훈장님은 화로에 밤을 구워 소년의 손에 쥐어주시며 떡국 한 그릇에 목숨을 구걸하던 그 어린아이가 어찌 이리 늠름하고 훌륭하게 자랐는지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르고 참으로 대견하구나 하셨습니다. 소년은 따뜻한 군밤을 호호 불어먹으며 이 모든 것이 훈장님의 크나큰 자비와 할아버지의 변치 않는 충직함 덕분이니 저는 평생토록 붓을 놓지 않고 두 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다정한 자장가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문창오지를 간지리며 지난 겨울에 춥고 가혹했던 기억들을 아주 멀리 아스라하게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벼루에 맑은 물을 붓고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묵직한 먹이 벼루 바닥을 스치며 내는 사각사각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하여 듣는 이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새카맣게 갈린 먹물 속에는 이제 분노나 슬픔 같은 어두운 감정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평화와 용서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만이 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하얀 화선지 위에 안락한 앉아와 평안할 평자를 크고 단정하게 적어 내려갔는데
그 글씨에서는 억센 기운 대신 봄볕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방 안 가득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훈장님은 완성된 글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진정한 명필이란 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법이니 너는 이제 그 깊은 이치를 온전히 깨달았구나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늙은 하인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훈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며 그동안 집안을 떠돌던 모든 불길한 기운과 아픔을 말끔하게 씻어내어 완벽한 고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훈장님과 하인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고 소녀는 홀로 남아 불을 끄고 달빛이 비치는 방 한가운데에 고요히 누워 오랜만에 느끼는 내 집의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를 온몸으로 깊이 음미했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석가래의 무늬조차 눈물겹도록 반갑고 정겨웠으며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모님의 숨결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에 소년의 입가에는 아주 평온하고 예쁜 미소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겪어낸 나무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 소년의 마음속 뿌리도 끔찍한 고난을 통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하고 굳건한 거목으로 찬란하게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 신세로 쫓겨나 눈밭을 헤맬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차갑고 원망스럽게만 느껴졌지만 이제 소녀는 그 차가운 시련조차도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하늘이 내린 귀한 시험이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어머니의 핍박이 없었다면 서당의 훈장님을 만나 떡국의 따뜻한 은혜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낯선 세상의 차가운 바닥에서 붓에 참된 이치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지나간 시간들이 귀한 자양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며 흙냄새와 나무냄새 그리고 아련한 먹물 향기가 어우러진 옛집의 정겨운 내음을 패부 깊숙이 들이켜며 복잡했던 마음의 앙금을 모두 말끔하게 비워냈습니다. 마을에도 오랜만에 아주 평화롭고 깊은 밤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문단속을 단단히 하던 불안감을 떨쳐버린 채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달콤한 잠자리로 부드럽게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조차 오늘 밤만큼은 기쁨의 노래처럼 경쾌하게 들렸고 마을의 수호신인 선앙당 앞 늙은 소나무도 기분 좋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훌륭하게 자라 돌아온 소년의 찬란한 앞날을 말없이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무서운 악몽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고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인지상정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이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참된 희망의 씨앗을 곳곳에 조용히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 앞에는 그 어떤 방해물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넓고 평화로운 마당에서 온종일 좋아하는 글씨를 쓰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훌륭하고 덕망 높은 어른으로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처럼 배고프고 춥게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 거대한 기와집의 문을 활짝 열어 따뜻한 밥과 누일 곳을 내어주리라 마음먹으며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거룩한 떡국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착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지켜낸 기와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붓끝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아주 성스럽고 따뜻한 안식처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두웠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안식의 품으로 돌아온 소년의 얼굴에는 티 없이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곁에 놓인 낡은 몽당붓 역시 제 할 일을 다 마친 듯 달빛 아래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씻기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탐욕스러운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속 시원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결말은 천하 어디에도 없을 만큼 완벽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소년의 먹물처럼 모두 차분히 갈아 없애버리고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포근한 아랫목에 누운 듯 몸과 마음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고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각사각 먹을 가는 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귓가에도 산골 마을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밤 공기가 살며시 스며들어 지친 영혼을 아주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하고 따뜻한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를 굳게 믿으며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하게 내리시고 꿈속에서 소년의 아름다운 글씨가 춤추는 멋진 풍경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생각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따뜻한 화로 곁에 온기만을 기억하며 깊고 고요한 수면의 세계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없이 편안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지에서 명필로 거듭난 소년의 붓끝이 마침내 평화를 그려냈듯 여러분의 내일도 눈부시고 평안한 그림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테니 아무런 걱정 없이 이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을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깃든 마을처럼 마음속의 고요를 온전히 되찾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처럼 위로가 가득한 다정한 꿈결 속에서 편안히 머무시길 바라며 길고 험난했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평온하게 숨을 고르고 쉬어갑니다. 고요하고 따스한 밤, 평화롭고 고즈넉한 잠자리에서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의 찬란한 해를 맞이할 때까지 아주 깊은 단잠에 빠져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평온한 밤에 끝자락을 조용히 다독이며 인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와집 마당으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쫓겨났던 거지 소년이 훌륭한 서예가가 되어 돌아와 집안에 흉흉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깨끗한 도포자락을 여미고 마당으로 나와 자신을 찾아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그런 소년의 겸손하고 의젓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늙은 하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당 훈장님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늠름하게 성장한 소년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이 기와집이 다시 학문과 덕을 숭상하는 훌륭한 가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소년은 훈장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제가 길을 잃고 얼어 죽어가던 밤, 훈장님께서 내어주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훈장님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것은 내 맑은 영혼과 붓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니 앞으로도 그 초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다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각종 나물 반찬들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마당, 평상 위에 정성껏 차려내었습니다. 지난날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헤매며 굶주려야 했던 소년의 가엾은 과거를 떠올리며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는 매일매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소년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값진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에 감격하여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늙은 느티나무도 밤새 흉흉했던 탁한 기운을 모두 떨쳐버리고
아침 햇살을 받아 푸른 잎사귀들을 반짝이며 싱그러운 생명력을 한껏 뽐내며 마을의 평화를 잔잔하게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새어머니의 탐욕으로 부서지고 망가졌던 집안 곳곳은 늙은 하인과 마을 사람들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기품 있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닫혀있던 창문마다 맑은 바람이 드나들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녀는 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밥맛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집의 진정한 평온함과 안락함을 온몸으로 깊이 음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소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오래된 벼루를 깨끗한 물로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훈장님이 물려주신 질 좋은 먹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먹이 갈리는 소리는 거칠고 험난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고, 소년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맑고 고요한 평화만이 깊은 우물처럼 잔잔하게 고여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낡은 몽당붓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붓 끝에 까맣고 윤기 나는 먹물을 듬뿍 머금게 한 뒤 하얀 화선지 위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붓끝이 춤을 추듯 하얀 종이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담긴 아름다운 글자들이 피어났고, 그 글씨는 마치 춥고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찬란했습니다. 마루 밖에서 소년이 글씨를 쓰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필력에 다시 한번 탄성을 자아냈고, 과연 하늘이 내린 기적의 천재 서예가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며 입을 모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년은 완성된 글귀를 훈장님과 어르신들께 공손히 바치며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와집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가난하고 글을 모르는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마당으로 들어와 소년에게서 붙잡는 법을 배우고 천자문을 익힐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과거 자신이 거지가 되어 눈보라 속을 헤매며 떡국 한 그릇을 애타게 구걸하던 그 처절하고 끔찍했던 배고픔과 추위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굶주린 이웃이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밥을 넉넉히 내어주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 채웠던 어둡고 탁한 창고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과 서책들로 가득 채워졌고, 기와집은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아름답게 변모해 갔습니다. 소년의 훌륭한 인품과 기가 막힌 서예 솜씨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조차 소년의 글씨를 한 점이라도 얻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권력이나 재물에는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고즈넉한 고향 마을의 기와집에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붓끝으로 담아내는 소박한 삶에만 온전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높은 선비들이 막대한 황금을 내밀며 글씨를 청할 때면 소년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글씨는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도구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계절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 어느새 또다시 산봉우리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이 문창호지를 매섭게 때리는 길고 깊은 겨울이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얇은 적삼 하나로 덜덜 떨며 헛간에 웅크려야 했던 춥고 외로운 겨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소년은 훈장님과 늙은 하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소년은 화로에 장작을 넉넉하게 지펴 방안을 후끈하게 데우고 지난 겨울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었던 바로 그 진하고 따뜻한 떡국을 끓여
자신을 도와준 은인들에게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아침부터 직접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고기 국물이 아주 구수하고 깊은 냄새를 풍기며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고, 소녀는 깨끗하게 씻은 하얀 떡을 솥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지난날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 이 뜨거운 솥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떡국이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부엌 안에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고, 바깥의 매서운 눈보라 소리마저도 아주 멀고 아득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정성껏 끓인 떡국을 예쁜 사발에 수북하게 담아 가장 먼저 서당 훈장님께 올리며, 이 한 그릇의 떡국에 제 모든 생명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부디 맛있게 드셔달라고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훈장님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국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가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찾아왔던 그 추운 겨울밤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찌 이리 훌륭한 대장부로 자라주었는지 참으로 감개무량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하인도 곁에서 떡국을 후루룩 삼키며, 도련님이 끓여주신 이 떡국은 세상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고 뱃속 깊은 곳까지 든든해지는 아주 기가 막힌 보약과도 같사옵니다. 하며 껄껄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경쾌한 달그락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고, 기와집의 차가운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다정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떡국을 맛있게 비우고 난 뒤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시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은혜은자를 크고 아름답게 써내려가며 이 세상 모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글씨를 쓰는 소년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한 단단한 확신이 검은 먹물처럼 깊고 진하게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진 바람에 꺾일까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던 연약한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깊은 뿌리를 내린 거대한 마당의 느티나무처럼 아주 듬직하고 단단한 청년 서예가의 모습만이 늠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서서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고개를 내밀어 기와집의 낡은 지붕 위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빛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용히 쏟아내며 온 세상을 하얗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뼛속까지 시리던 지난날의 고통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집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주는 절대적인 평온함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마당의 하얀 눈은 더 이상 가혹한 시련의 상징이 아니라 다가올 따뜻한 봄을 품고 있는 포근하고 다정한 이불처럼 보였고, 소년의 입가에는 아주 편안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가만히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기와집에서 다시 훌륭한 서예가가 탄생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조곤조곤 들려주며 길고 긴 겨울밤을 아주 평화롭고 다정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탐욕이 만들어냈던 무서운 거짓말과 헛소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떡국 한 그릇이 살려낸 어린 천재, 명필의 아름다운 은혜 갚기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고즈넉한 밤하늘 아래서 평온하게 잠든 마을의 풍경은 마치 소년이 그려낸 완벽한 수묵화처럼 티 없이 맑고 고요했으며, 그 어떤 불길한 악몽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촛불을 끄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우며 세상의 모든 시련은 결국 붓끝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점과 선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요하게 되새기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거지가 되어 차가운 바닥을 헤매던 고통의 시간조차도 결국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의 귀한 가르침이었으니 이제 나는 그 어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노라며 스스로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는 피곤했던 소년의 몸을 솜털처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고 아련하게 퍼지는 먹물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부드러운 향이 되어 소년을 아주 깊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차가운 눈보라를 이겨내고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된 훌륭한 소년의 늠름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시면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더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춥고 배고팠던 거지. 아이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온기로 새 생명을 얻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씨를 쓰는 명필로 거듭났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하루를 아주 부드럽게 위로해줄 아주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은 결국 무너지고 맑고 순수한 진심만이 언제나 찬란하게 승리한다는 이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를 굳게 믿으며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창밖의 차가운 밤바람에 멀리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로 속에서 마지막 남은 붉은 숯덩이가 타닥거리며 내는 작고 경쾌한 소리는 마치 깊은 밤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자장가를 속삭여주는 듯하여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 긴장을 부드럽게 스르르 풀어주는 아주 놀라운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쌓인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소년이 남겨둔 맑고 아름다운 글씨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어루만져 보며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찾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붓끝에서 피어난 묵직하고도 따뜻한 먹물의 향기가 여러분의 방 안 가득 은은하게 퍼져나가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그 어떤 불길한 꿈도 꾸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년이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되찾았듯 여러분도 내일 아침이 밝으면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희망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 지금은 그저 이 고요한 밤의 품에 편안하게 안기어 모든 것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는 언제나 따스하고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으며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에 온몸을 맡긴 채 아주 깊고 평온한 수면의 세계로 조용히 빠져들어 보십시오. 고된 하루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스르르 잠이 드는 이 순간 소년의 붓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온기가 여러분의 곁을 밤새도록 든든하고 다정하게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두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아주 깊고 짙은 어둠만이 고즈넉한 산골 마을을 부드럽게 덮어주며 세상 만물이 깊은 숨을 고르고 내일을 위한 아주 달콤하고 조용한 휴식에 들어가는 진정한 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이 덮고 있는 푹신하고 따뜻한 비단. 이불처럼 밤의 고요함은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구석구석 다정하게 토닥여주며 복잡했던 머릿속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마치 먹물을 갈아 없애듯 하나씩 말끔하게 지워주는 신비롭고 편안한 마법을 선사할 것입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막을 깨며 평화로운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몸의 긴장을 풀고 아주 한없이 깊고 고요한 꿈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떡국 한 그릇에 담겼던 훈장님의 크나큰 자비와 늙은 하인의 변치 않는 충직한 마음, 그리고 소년의 꺾이지 않는 맑고 고든 의지가 만들어낸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명필처럼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붓을 쥐었던 소년의 단단한 용기가 내일의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이고 밝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제 묵직해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하고 아늑한 기와집 방 안에서 화로의 온기를 쬐며 잠든 소년의 그 평화로운 숨소리처럼 여러분의 오늘 밤도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아늑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계모에게 쫓겨난 가엾은 어린아이가 떡국 한 그릇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훌륭한 대장부이자 조선 최고의 명필로 성장하게 된 길고도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는 훈훈한 떡국의 온기와 함께 아주 평온하고 조용하게 그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착한 이들이 다시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이 완벽하게 따뜻한 결말을 가슴속에 고이 품고 여러분도 거짓 없는 맑고 순수한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피로를 모두 씻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은 모두 단단한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존재하는 이 아늑한 밤의 한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헤엄쳐 들어가시길 조용히 기원해 봅니다. 소년이 벼루에 남은 마지막 먹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붓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운 것처럼 여러분도 내일을 위한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굳게 믿으며 짓누르던 모든 생각의 짐을 과감하게 훌훌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창문을 넘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는 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달빛처럼 환하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며 이제 정말로 고단했던 하루에 문을 조용히 닫고 완전한 휴식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떡국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득 채워줄 다정하고 포근한 위로의 꿈들이 곁으로 다가가 밤새도록 지켜줄 테니 더 이상의 불안이나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긴 숨을 내쉬며 깊은 꿈나라로 무사히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머무는 이 산골 마을에는 이제 그 어떤 슬픔이나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으며 맑게 울려 퍼지는 붓끝의 평화로운 기운만이 영원토록 맴돌며 여러분의 잠자리를 아주 포근하고 다사롭게 축복하며 부드럽게 토닥여 줄 것입니다. 춥고 험난했던 겨울 산을 넘어 마침내 훌륭한 서예가로 피어난 천재 소년의 따뜻한 눈빛이 여러분을 안심시켜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테니 그 따스한 빛에 기대어 무거운 눈을 감고 온전하고 깊은 잠의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평화를 맞이한 이 아름다운 옛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언제나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로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평화롭고 고즈넉한 이 밤의 고요 속에서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아주 평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사각사각 조용히 먹을 가는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지고 부드러운 달빛만이 온 세상을 은은하게 감싸안는 이 시간 낡은 기와집도 늙은 느티나무도 그리고 늠름해진 소년도 모두가 깊고 단단한 평화의 숨결 속으로 아주 부드럽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한 그릇의 따뜻한 떡국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려 찬란한 예술과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났으니 이제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도 그 따스한 온기와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밤하늘의 별들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이 완벽하고도 고요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꿈을 꾸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다정한 잠결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온화하게 거둡니다.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당당히 일어선 맑고 굳건한 붓끝의 영혼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다정히 다독여 주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깊고 편안한 휴식의 품으로 천천히 빠져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화로 곁의 온기와 맑은 먹물 향기가 방 안을 아늑하게 채워주는 이 평화롭고 고요한 밤.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소년이 맞이한 그 깊고 달콤한 평온 속으로 조용히 젖어 들어가며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깃든 마을처럼 마음속의 고요를 온전히 되찾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처럼 위로가 가득한 다정한 꿈결 속에서 평안히 머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고즈넉하고 따스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모두 깊은 단잠에 빠져드시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